안녕하세요. 백억 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금일은 전국 부동산 시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국토연구원에서 나오는 부동산 소비자 심리 지수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금일은 월간 단위든 주간 단위든 여러분들께서 전국의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지수를 살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 자, 이러한 부동산 소비자 심리 지수, 전세 가격, 매매 가격을 여러분들께서 혼자 스스로 조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자료라는 걸, 자, 지금 현재는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얻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보화 시대에서 이제 데이터 시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자료의 출처가 어디에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사설보다는 일단 국가적으로 또는 좀 뭔가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지식을 좀 습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전국 상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자료는 한국감정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 그 지도가 나와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수도권이라든가 지방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역시나 하락기조, 하락기조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을 살펴보면 서울은 0.07 하락하고 있고, 인천은 보합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같은 경우에도 0.09%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락 기조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대출 규제, 9.13 대책이죠. 그리고 세제 강화 등으로 인한 주택 구매 보유 부담 및 시장 불확실성으로 매수자 간의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면서 22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서울도 강남이 있고 강북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각 구가 있습니다. 25개 구가. 그렇지만 상승하는 지역도 있고요. 하락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 강북 14기구, 하락폭이 조금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락폭이 컸던 단지들은 하락세 진정으로 좀 보합이 됐다. 그러니까 보합 전환 됐고요. 특히 용산, 서대문구는 거래 감소 및 매물 적체로, 또는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수요 감소한 구축단지 위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동대문구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가격 상승률도 주간 단위로 보게 되면 굉장히 높았는데, 일단은 동대문구라고 해서 전부 다 잘 나가는 건 아니고 구축단지는 조금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대문도 잘 나가는 동대문도 구축은 조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강남에서 보시면 강동구가 이제 올해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강동구가 가장 큰 하락폭인 마이너스 0.29% 하락 보이고 있고, 신규 입주 물량 증가 및 기존 아파트 수요 감소로 굉장히 하락세를 이주하고 있다. 그리고 서초구 같은 경우에도 매도 매수자 간의 희망 가격 차이로 거래 절벽 지속되고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용성이라든가 강남 4구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장난 아니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매도와 매수세 간의 그 희망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래 절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반대로 이제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또 개별적으로 상담드린 분들한테, 자,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세가라든가 매매가가 좀 올라가고 있고요. 뭐 제가 근무하고 있는 광명시 자체도 전세가는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양천구는 목동 신시가지 위주로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금천구는 보합 유지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국지적으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자, 인천 같은 경우에 이제 하락에서 보합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수구라든가 중구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으로 하락세가 이어가고 있지만, 일단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앞으로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계양구는 제3기 신도시 예정지 인근 위주로, 자, 부평구는 입지가 양호한 지역 청천동이라고 있는데요. 그쪽 지역은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3기 신도시 예정지 뭐 왕숙지구라든가 또는 이제 하남 쪽에 또는 이제 인천 쪽에 그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됐어요. 그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또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일단 입지적으로 기존의 도심과 좀 비교도 되고요. 그러니까 입지적 가치가요. 그리고 이 도시라는 게 만들어지는 게 이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오랜 기간이 걸리고, 만들어지고 나서도
우리가 그 교육 환경이라든가 상권이라든가 기반 시설 있죠. 뭐 지하철이라든가 도로망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갖추고 또 정착하는 단계까지 가는데 상당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내용에서도 보시다시피 일단 계양구는 오늘 신문에도 나왔어요. 제가 지금 카페를 만들었는데 잘못 건드려서 지금 그게 아직 안 열렸어요. 네이버에서 이제 승인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곳에다가 제가 뉴스 분석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그 코너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자, 창후에 그 뉴스 분석 한번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지방으로 한번 가보게 되면요. 5대광역시는 0.08% 하락, 8개도 전체적으로 하락했고요. 세종시도 0.05%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그러니까 지방 5대광역시는 하락폭을 유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광주, 굉장히 세게 나가고 있는데, 일단 광산구라든가 동구 같은 경우에는 매수 관망세에 따른 매물 적체로 약간의 소폭 하락은 하고 있으나, 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 하락 전환대나 북구는 지역별로 상승, 하락 혼조세 보이며 부합하고 있다. 그래서 광주하고 전라남도는 좀 다른 광역시 또는 시도와 좀 다르게 조금 그래도 시장에서 좀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 보면 신규 입주 물량 증가 및 지역 기반 산업 침체에 따른 인구 유출이 심각한 거예요. 인구 유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일단 매매가가 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공급 물량도 좀 있어요, 울산이. 그래서 좀 이제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하락폭이 축소되고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일단 행복도 시내 새로움, 도담동 등에서 매수 심리 위축 등으로 가격 조정되며 하락세 지속되나 전체적인 하락폭은 축소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세종시도요. 그 뭐 상승으로 전환되기에는 좀 이른감이 있고 아직까지는 좀 물량을 해소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좀 해소해야 돼요. 그래 해소해야 되는 폭이 있다. 그래서 좀 시간은 좀 걸릴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보게 되면 일단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예, 플러스예요. 플러스 전라남도. 그 전라남도의 이제 광주광역시도 뭐 약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일단은 예, 전반적인 하락 속에서도 일단 선방을 하고 있다. 그쪽이 이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안 좋은 지역이 뭐 강원도 못지않게 충청북도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충청북도가 굉장히 그 하락폭이 확대가 됐다. 그래서 이제 하락폭이 큰 데가 충청북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충남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락폭은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 폭이 축소가 됐습니다. 자, 그러한 점들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일단 강원도하고 전라북도, 충청북도는 하락폭이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매매 가격 그 금주 상승률 상위 지역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대전의 유성구하고요. 대구의 달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동구가 예, 주간 상승률로 나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인천 계양구 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년말 대비 상승률을 보게 되면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대전, 대구 예, 주간 상승률, 그러니까 전년 말 대비해서도 상승률이 가장 좋은 데가 대전, 대구다. 그리고 이제 그 구역별로 보게 되면 유성구, 대구의 서구, 대구의 남구가 좋고요. 그 다음에 광주의 서구도 지금 괜찮다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3기 신도시가 발표됐지만 인천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금주에도 상승률이었고 자 전년 말 대비로 보면 상승폭은 굉장히 크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부천도 괜찮네요. 네. 그리고 이제 금주 하락률로 보게 되면 울산입니다. 울산 중에서 울주군 예, 구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 또는 LG전자가 떠나기 때문에 지역적 경기 침체가 조금 가속화되지 않을까 좀 보여지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좀 상당히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주라든가 이제 울산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안산 단원구, 안산 같은 경우에도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고요. 공급 물량도 앞으로 많기 때문에 또 인근에 화성하고 시흥시가 있어요. 근데 공급 물량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 내 공급 물량도 있는데 일단 이쪽 지역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소액 투자로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소액 투자를 조금 까먹고 있어요. 그래서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 안산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서 제가 뭐
따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년 말 대비해서 하락률이 높은 지역은 김해예요. 김해, 부산 인근에 있는 김해. 자, 부산이라든가 김해라든가 밀양이라든가 또는 인근 지역에 뭐 보게 되면 지금 공급 물량, 입주 물량이 많고요. 이유는 지금 도시 자체가 범강역화, 그러니까 부산을 중심으로 한 범강역화를 만들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김해가 전년 말 대비해서 하락폭이 가장 컸다. 그리고 충청북도의 충주, 예, 그다음에 울산, 예,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고, 그다음에 궁이 안 좋다 그랬어요. 그리고 경기도의 안성도 안 좋고, 지금 평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전년 말 대비 상당히 가격폭이, 예,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하락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도별 전세 가격 지수 보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서울은 뭐 하락 기조 유지하고 있고 인천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수도권 신규 입주 물량 누적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4월 이후에도 지금 4월이죠? 4월 이후에도 서울 내 신규 입주 물량 감소하고 있고 신축 단지 매물 다수 소화되는 등 정비 사업의 이주 수요 등으로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그래도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남 4구에 진미크라고 있어요. 예, 그 아파트들이 이제 올해 입주 예정인, 그러니까 이주가 예정인데 지금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하락폭이 좀 축소됐다. 그리고 이제 강북 14구, 그러니까 14개구. 자, 용산구 같은 경우에도 노후단지 매물 적재 및 신규 입주 영향으로 하여튼간 주변에 신규 입주 물량이 있으면 구축 아파트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진구는 자양동 등 일부 단지에서 급매물이 나오며 하락했으나 은평, 그러니까 이제 광진구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은평 서대문구 신축 단지 입주 마무리되며 하락폭이 축소됐다. 은평구 서대문구가 강남 11개구, 그러니까 송파구는 0.07%, 이거 반전했네요. 예, 신천동 재건축 단지 미성 크로바 이주 수요로 상승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주 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뭔가 좀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작 강남구는 이제 마이너스고요. 저가 매물 소진 이후 하락세가 주춤하고 있으나 자, 조금 하락 기조는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좀 저렴하게 나온 물건들이 다 소진이 됐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강동구는 신규 입주 물량. 자, 강동구 올해 입주 물량 많고요. 또 인근에 하남시도 있습니다. 그 하남시의 영향으로 구축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락폭을 확대하고 있다. 이게 이제 팩트인데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강동구의 하반기 입주 물량에 의해서 강남 4구도 한번 올해 말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세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경기도하고 인근의 인천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 인근 단지 위주로 상승하였으나 전세가예요, 지금. 전세가가 이제 상승을 했어요. 그렇지만 인천의 중구라든가 이제 연수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신규 입주 물량으로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하락하고 있는 인천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경기 하락폭 축소했습니다. 성남 수정구 같은 경우 원도심 단대, 수진, 신흥동, 예, 보합세나 위례 신도시는 인접 송파구 대단지 신규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상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례 신도시도 송파 헬리오시티의 피해자였다. 그렇지만 지금 어느 정도, 예,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이 위례 신도시의 뭔가 호재로 전환이 된 거예요. 예, 수원 영통구, 예, 지금 하락폭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망포동 신규 입주 1월부터 3월까지 2,900세대에 이르는 대단지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동탄 신도시 입주 물량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예, 하락폭을 확대하고 있다.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조금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원에 광교라든가 또는 그러니까 동탄 2가 생기기 전에는, 예, 절대적인 강자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시간 앞에 장사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원 영통구의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일단 인근에 입주 물량도 많고 신축 아파트에게 조금 자리를 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다. 그래도 영통 지역은 입지가 괜찮기 때문에 저는 뭐 영통 잘 지켜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방을 살펴보게 되면 5대강 역시 다 하락했고요.
8개도 전부 다 전세가가 하락했다. 세종시도 전세가는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 북구 같은 경우에는 매매시장 관망에 따른 전세 수요 증가로 상승하였으나 왜 그러냐면 이제 광주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사면 내가 고점에 물린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매매를 하지 않고 전세로 조금 전환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가가 좀 증가했다. 그리고 이제 남구와 광산구는 신축 단지 입주 진행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또 동구도 자 신규 입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주 여러분들께서 저는 여기 좀 특이한 케이스로 좀 다르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흐름을 좀 많이 지켜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광주예요. 뭐 지금은 당장 가서 누구를 이렇게 뭐 브리핑할 거는 없겠지만 일단은 재밌는 동네예요. 그리고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조선업, 주력산업 부진 속에 자 신규 입주 물량 누적으로 모든 구에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래서 울산이 좀 걱정스러운데 어디까지 이렇게 그 전세가가 또 내려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내려올 만큼은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크게 뭐 더 빠지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자꾸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제 가슴이 아픕니다. 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을 축소하고 있고요. 신규 입주가 지속되면서 도담, 세롬, 소담, 종촌동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래서 뭐 상승세 2월 달에 한번 세종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뭐 상승 반전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일단은 세종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요. 앞으로 한 몇 년간은 좀 여러분들께서 뭐 실수요 목적이 아니라 그러면 일단은 좀 지켜보시면서 좀 적정할 때 들어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세종시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미래가 밝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런 하락시, 그러니까 전세가나 매매가가 하락하는 이 시기를 좀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8개 도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전세 가격 상승률은 그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과 거의 동일한 것 같고요. 그 상승 지역, 그 대전 서구, 송파구가 다시 상승 반전했다. 그리고 부천도요 상승하고 있고요. 또 대전이나 그 대전의 대덕구, 유성구도 상승을 하고 있고, 자 부산 해운대구가 금주 상승률 상위로 올랐습니다. 이것도 좀 특이한 좀 데이터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 전년 대비 상승률도 지금 현재 대구 중구라든가 대구 남구 잘 나가고 있고 광주 서구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가 올라가는 지역이 지금 전세가도 올라가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주 하락률 상위 보게 되면 일산 서구가 자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구미 안 좋고요. 대부분이 입주 물량이 많거나 앞으로 공급 물량이 단기간, 그러니까 올해나 내년에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 전세가가 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동대문구, 자 우리가 그 동대문구 굉장히 지금 핫플레이스 지역으로 떠올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동대문구 좀 조심하세요. 가격이 항상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잘 나갈 때 겸손해야 돼요. 그쵸? 그랬을 때 이제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세가는 그 금주 하락률 상위권에 링크가 됐다. 그걸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 신호가 어떤 의미로 갈지는 여러분들께서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좀 주기적으로 관찰을 하셔가지고 좀 유출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년 말 대비 자 울산 지역 전세가 제일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경기도 의왕시 전년 말 대비 경기도 의왕시가 많이 떨어졌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백운호수가 있는 백운밸리에 입주 물량이 많이 터지다 보니까 일단은 전세가가 많이 떨어졌고요. 이쪽에 상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입주 물량이 있는 곳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평택, 울산 남구, 굉장히 작년 말 대비 전세가가 좀 더 떨어졌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도 뭐 이런 데이터들 계속 볼 건데요. 내일은 그 부동산 소비자 심리 지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거고, 자, 가격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고 싶은 심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심리 지수를 조금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고요. 좀 그런 데이터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자산이 불어날 수 있는 뭔가 유익한 정보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일 이쯤에서 방송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